안녕하십니까. 향원약초서당 훈장 호원입니다. 오늘 저는 등산에 얽힌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참 산을 좋아해요. 산을 좋아하는 게 뭐 약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산을 좋아하는지, 산을 좋아해서 약초를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약초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산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산에 가면 맑은 공기와 이제 수많은 초목들, 또 희귀한 약초 같은 걸 보면은 참 보람도 있고 이렇게 재미있습니다. 이제 저 산행을 하다 보면은 그 산행에 그 뭐 동반자들이 많죠. 산행 일행들 동반자들이 많고 그런 재미있는 얘기와 또 산행을 마치고 나면 같이 좋은 음식들을 나눠 먹는 그런 즐거움으로 이렇게 되기는데,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는데, 제가 이제 산행을 그 약초 산행을 하면서 참으로 한 20여 년, 거의 30년 가까이를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. 여기를 표시를 안 했는데, 요 휴전선이 이렇게 돼 있지. 휴전선 가까이 있는 그 연천에 있는 그 고대산서부터 이 서해오도 이제 백령도도 서해오도와 그 여기 제주도 제일 밑에 보면 그 최남단에 마라도라고 있죠. 마라도까지 뭐 거의 뭐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번 간 것도 있지만 다녀왔습니다. 금강산도 갔다 왔는데, 이제 금강산은 관광으로 갔는데 거기도 이제 가을, 그때 이제 10월 13일에 갔는데 금강산에도 약초를 많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이렇게 대강 그렸는데, 이 산행을 하다 보면은 그 동반자들이 되게 이제 그런 걸 잘 물어요. 아니, 회장님이라고도 하고 뭐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, 그 여기서 산삼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. 그럼 제가 이제 뭐 산삼 발견하면은 나 따라왔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먹으면 되지. 한두 뿌리면 내가 먹고, 아니 뭐 또 뭐 나눠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뭐 나눠 먹으면 되고. 만약에 산삼이 이 밭으로 있다, 뭐 여러 포기가 있다, 그렇다라면은 그것은 그 보통 이제 5, 6월 때 얘기입니다. 5월, 6월 뭐 이럴 때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텐트를 치든지, 아니면 내가 와서 텐트 치고 관리를 할 수가 없으면 용역 회사원들을 불러가지고 지키라고 하겠다,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, 아니 지금 캐가지고 가서 파르시든지 잡수시면 되지, 왜 가을까지 놔두냐,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5, 6월 달에 산삼이게 산삼이냐, 말만 산삼이고 껍데기만 산삼이지, 뿌리로 된 약재는 쳐서 백로 한로가 대한다. 그래야만이 그 잎사귀라든지 줄기에 있던 그 약석이라든지 모든 기가 뿌리로 내려와서 그 효과를 내는 거다.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우리나라의 그 인삼이죠, 인삼 재배를 지금은 지금 각지에서 인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. 인삼 재배를 하는데, 우리나라의 그 인삼장이 쓰는 날이 10월 둘째 주 일요일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날은 제 북쪽에 있는 개성인삼이라고 해서 파는 그 연천 이쪽서부터, 연천 포천 이쪽 사람들부터 중부 지역, 충북, 강원도, 또 이제 그 인삼 고지라고 하는 금산, 무주, 진안, 풍기 이런 곳에서도 10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이제 인삼장이 씁니다. 인삼장이 그날 쓴다는 건 뭐냐면은, 그 한 해 농사진 인삼이 가장 우량하게 가장 좋은 제품이 그때 이제 그 시장에 나온다는 뜻이죠.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렇게 지자체에서들은 다른 행사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. 만약에 그 인삼이 10월 달에 그 최고도의 그 효능이 있으니까 그때 장이 쓰는데, 만약에 입춘 때
효능이 좋다면 뭐 입춘 때 그 장이 서야 맞겠지요. 네. 그래 이제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은 뭐 대개 보면 약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. 이제 그 한약이라든지 한의학에 이제 그 저 현업에 있는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, 또한 뭐 공직이라든 이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,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여기 일행이 돼요. 일행이 되면 보통 2, 30명, 뭐 많을 때는 뭐 그냥 뭐 한 30여 명 이상, 40명 이렇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. 있는데 한 번 여행을 할 때 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저보고 그 친구는 이제 그 밑이 둘째 동생하고 이제 친구기 때문에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데, 형님 우리 동네에 지금 인삼박물관이라고 하던가 인삼보관소에 산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좀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. 그 산삼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제 건 아니고요. 근데 이제 그 동생이 그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. 그럼 여기 같이 온 사람들 거냐 그러더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. 이제 그 친구가 그랬죠. 그럼 이게 누구 인삼이고 누구 산삼이고 어디서 캔 산삼이냐 물어봤더니 그 어느 산에서 캤고 이제 120년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여기 그래서 이제 120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120년 산삼 그러냐고.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산을 잘 알아요.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던 그 동네에서 한 뭐 몇십 년은 떨어졌지만 이렇게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도 그 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, 저도 이제 청년기에 이제 산을 좋아할 때 그 산을 등산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6.25 때 그 산에 그 인민군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폭격이 밤이고 낮이고 폭격을 하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산 전체에 풀 한 포기가 없을 정도로다가 산이 황폐화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어려서 많이 들었어. 그게 제가 이제 청년기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40여 년 전인데, 그때도 그 산에 가보면은 산은 좀 한 700고지 정도 되는 산인데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. 없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친구들 보고 그랬죠. 그럼 자네들도 산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러면은 강원도에 요즘 산불이 많이 나는데, 산불이 한번 나고 나면은 그 오랜 기간에 그 어떤 뭐 작물이랄까 이제 식물이 잘 안 자라고 새로 일찍 돋아나는 식물도 있지만, 그러면 그 친구 못 물어봐서 그런 불이 난 산에 산삼이 자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라면 대개 몇 년 정도로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한 15년에서 한 20년은 흘러가야 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, 맞다,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. 그럼 뭐 내가 그럼 이 자리에서 감정을 해줄게 그랬더니 그 같이 온 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의아하게 쳐다봐요.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지금부터 15년 전이었어요. 2005년도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그랬죠. 그럼 간단하다. 그 산삼은 많이 됐으면 35년, 그렇지 않으면 25년에서 35년 사이 된 산삼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?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15년 전이니까 이제 15를 뺄 필요는 없는 거지. 그랬는데 이제 지금 계산한다면 15에서 20년을 빼면 35년이 되지요. 그래 6.25가 발발한 건 70년이 됐고 휴전이 된 것은 67년 정도가 됐으니까는 그 35년 정도, 30년에서 35년을 빼면 이제 남는 게 이제 30년에서 35년인데,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20년만 뺐죠. 15년 전이니까. 그러면 지금 저기 분이 더 됐겠느냐.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수긍을 하는
표정을 짓더라고요. 이제 제가 그랬어요. 이제 너희들도 자네들도 앞으로 이런 식품, 약초 이런 걸 취급을 할 때는 상식을 생각해봐라. 상식적인 것을. 어느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어야지 전문가인가. 그렇지만 그걸 다루지 말고 네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했어요. 계산을. 이제 전문가라고 해도 다 양식이 있고 올바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. 물론 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. 세상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상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돌아가는 거죠. 저는 몇 년 전인가 어느 잡지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그룹 그 회장님께서 600년 된 산삼을 드셨다는 잡지를 한번 봤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,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600년 된 산삼이 나올 수가 있느냐? 뭐 은행나무도 아니고 느티나무도 아닌 그 뿌리로 된 작은 그 하나의 식물이 600년에 어떻게 되나? 그것도 또 어디서 캤냐 그랬더니 그 잡지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. 인제에서 캤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인제. 더 이제 그때도 생각에 이제 이런 계산을 해봤죠. 인제 원통이라 하면 6.25 사변 때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뭐 노래도 있잖아요.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, 굉장히 이 약재라는 것은 모든 것은 그 상식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. 상식을. 이게 보면 잘 모르지요. 무슨 뭐 식품 같으면은 매일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만드는 주부라든지 뭐 식당의 전문가 같은 분들은 우리 뭐 쌀 같은 것도 우리도 이렇게 좀 비전문가라도 뭐 쌀이라든지 콩 뭐 이런 것은 좀 보면 알잖아요. 아는데 약초는 눈으로 봐서 이렇게 아는 게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해봐야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게 상식이 맞는 약초다, 상식이 맞는 상품이다 하면은 건강해서 드시면 되고, 그 계산이 이렇게 이제 아니다 생각하면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먹고 내가 이런 양 먹는다 그래서 뭐 그걸 뭐 보여주기 위해서 드시는 건 아니니까 언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약초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상식을 기초로 해가지고서는 상식을 기초로 하고, 제가 또 60여 년 동안 그 한약에 대한 재배, 소매, 도매, 이렇게 가공, 법제 수치 이런 걸 제가 수많은 것을 해왔던 것과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주변 어른들 또 저희 부모님 이런 분들의 그 경험 이런 거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합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산삼 이야기 또한 산행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.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더 좋은 방송, 더 좋은 약초 설명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향원 약초서당 호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